네, 노동문제 취재하는 홍성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. 홍 기자,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라는 거잖아요. 이게 바로 이제 정년을 연장하라 이 얘기입니까?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이 권고안을 만든 연구회 측에 물어보니까 계속 고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권고한 건 아니라고 했고요. 네. 다만 방점은 규제 완화에 좀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. 정년 이전과 이후 노동법을 똑같이 적용할 게 아니라 정년이 지난 사람에게는 일할 기회를 준다는 관점에서 기준을 좀 달리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그러면 어떤 기준을 어떻게 좀 풀자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있을까요? 대표적인 게 임금 체계를 바꾸기 위한 요건을 완화하자는 부분인데요. 네. 근속 연수에 따라 주던 월급을 직무나 성과에 따라 주는 걸로 바꾸려면 일단 그 회사의 룰인 취업 규칙을 변경해야 됩니다. 네. 현재는 전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거를 60세 이상자의 동의로만 가능하게끔 하자는 것이죠. 네. 이렇게 되면 기업은 당연히 더 쉽게 임금을 깎는 등 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노동계 의견은 그럼 어떻습니까? 노동계도 계속 고용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연구회 측과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 임시계약직 노인장이란 말, 임계장이란 말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퇴직 후에는 재취업을 하더라도 열악한 처우 속에서 노후 빈곤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그런 의미인데요. 네. 그래서 한국노총은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. 네. 또 이 연장 시점은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와 일치시켜서 소득 단절이 없게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어쨌든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고 있고 논의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 논의에 도움이 될 만한 예가 있을까요? 학계, 노동계 모두 주목하는 게 일본 사례입니다. 네.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경험했는데요. 일본 기업은 일단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라는 걸 해야 됩니다. 네. 여기에는 정년의 폐지나 연장, 재고용 제도의 도입이 포함되는데 이 셋 중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. 네. 이 제도는 1990년대에는 이제 기업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걸로 도입됐다가 2012년에는 희망자 전원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걸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고요. 2020년에는 70세까지도 취업 기회를 확보하는 노력을 또 추가했습니다. 네. 결국 20년간 제도를 만들어 온 셈인 건데요. 일본 정부는 여기 더 나아가서 그 고령자에게 임금을 보조함으로써 고용 촉진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. 우리도 참고할 만하네요.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.